안녕하십니까. 국립외교원 송태은 교수입니다. 저희 국립외교원에서 인공지능의 주제로 행사를 해보기는 사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교원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묘하기도 한데요. 저는 외교원에서 사이버 안보, 우주, 인공지능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굵직굵직한 주제들을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좀 다룰 주제는 약간 이제 좀 으시시한 그런 내용이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졸지 마시고 제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인지전하고 마인드 해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조금 접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오늘 군에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네, 뭐 조금 국방연구원이 인지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지전은요, 그 적국의 개인이나 대중, 그 다음에 이 지휘부가 생각하는 방식 자체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 전세에 유리한 방식으로 그들이 엉뚱한 결정들을 그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그런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의 인지 과정을 공격하는 전쟁인데요. 네, 너무 어렵습니다. 내용이 지금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이렇게 저를 이제 보실 것 같은데 인지전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그 심리전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심리전을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인터넷에 뭐 위키피디아 같은 데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나와요. 그런데 코그니티브 월페어를 검색하시면 코그니티브 월페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위키피디아가 바로 심리전이라는 단어로 그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아직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 단어가 언론에서 이제 픽업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 이미 뭐 한 2016년, 2017년 이때부터 나토에서 인지전에 대한 연구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이 단어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인지전은요, 되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기는 전쟁으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전쟁에 누가 가장 관심이 많을까요? 아마도 강자보다는 약자들이 이런 방식의 전쟁을 선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군사적인 그 정말 그 하드파워 차원에서 끝까지 군사적인 대결을 펼쳤을 때 당연히 이제 강자가 이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자가 선호하는 그런 방식의 전쟁이 될 것 같은데 예컨대 여러분 쥐를 생각해 보시면 고양이에게 그 궁지에 몰렸을 때 쥐가 대항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대항을 할 때도 있는데 많은 쥐들이 죽은 척하는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행동을 보여주는데 그 쥐에게 메타버스 이제 그런 VCR을 장착을 해서 쥐가 천적을 만났을 때 위기에 몰렸을 때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는지 그 다음에 뇌파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것들을 관찰하는 이런 실험도 일종의 인지전의 하나의 그 실험 방법으로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지전을 많이 들으셨는데 인지전은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개전을 하기 전에 전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리 전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을 진행하는 가운데 전쟁의 이 군사적인 파괴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그런 전력 승수로서 인지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발전의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휴머니스틱 인텔리전스죠. 인간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이것을 이제 인지전으로 여러분 가져오게 되시면 만약에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들이 어떤 때 어떤 약점이 있고 어떤 강점이 있고 이런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친구일 수 있겠죠.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친구들이 반대로 여러분하고 만약에 그 친구가 적이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떨 때 가장 취약하고 가장 약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친구가 적으로 돌변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가장 파괴적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가장 잘 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인공지능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해커들은요 생성형 AI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북한 해커들로부터 몇 번 그 해킹 이메일을 받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해킹 이메일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되냐면 오타가 발견됩니다. 오타가 발견되고 약간 이제 킴스키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 사람이니까 이 북한식 말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해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해킹 이메일을 작성할 때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으면 사람들이 더 많은 더 높은 확률로 속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챗 GPT가 우리가 보통 어떤 메시지를 작성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작성한다는 것이죠. 저에게 이메일을 보낸 그 해커는 챗 GPT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국가가 한국 사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인지전을 펼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회 전체가 서로를 불신하고 또 혐오 범죄가 난무하게 되고 정치 제도가 엉망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이버 공격으로 이 국가 정보가 털리게 만들고 또 남녀노소가 모두 마약을 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양한 군사적인 도발을 동시다발로 일으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를 돕거나 적을 돕거나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지피지기 백전백승입니다. 적의 마음을 이제 읽어야 되는데 이걸 인공지능이 이제 도와주는 거죠. 적의 정치인들, 그다음에 최고위급의 그 외교관들, 그리고 적의 외교 정책, 군사 정책과 관련된 문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라가 어느 부분에서 가장 민감해하고 또 이 나라가 어느 부분을 가장 두려워하는지가 다 파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중은 대충 어떤 이슈에서 굉장히 정부를 불신하게 된다든지 또 그런 이슈를 갖고 밖으로 나가서 시위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아마도 다 분석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의 그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일까요? 제가 사실 이제 이런 주제로 외교정책과 여론의 관계를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썼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런 이 인지전이라든지 사이버 심리전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전혀 모르고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발견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이 정책, 어려운 아무리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고급 정보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정책에 있어서도 호기심을 일으키는 그런 진실 게임과 관련된 그런 정책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과 같은 그런 호기심을 일으킬 만한 부분들을 신상을 터는 그런 부분과 관련된 이슈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호기심이 많은 존재가 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 이제 호기심이 많고 우리 인류 전체가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따먹으면서 그놈의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사람들이 특정한 정보에 주목을 하는데 주목하는 정보들의 공통점이 굉장히 새로운 이슈, 그 다음에 놀라운 이슈, 자극적이고 독창적인 이슈에 주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슈들을 보면 도파민이 분비가 된대요. 도파민은 쾌락이죠. 쾌락은 좋은 거죠. 쾌락은 보상입니다. 보상은 이제 상인데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학습 효과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이버 심리전과 관련된 강의를 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컨대 이제 뭐 연예인과 관련된 찌라시들 여러분 굉장히 어렸을 때 접했던 그런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때 도파민 분비를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전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허위 조작 정보거든요. 근데 이 허위 조작 정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쾌락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도파민을 분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조언을 한다고 해봐요. 어떤 국가에 대해서 인지전을 일으키게 만든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도파민을 일으키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만으로는 사회가 절대 혼란하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인공지능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속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배신을 느끼면 분노를 해요. 우리 이 감정 중에 가장 강력한 감정이 분노거든요.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면 보통 슬프거나 기쁘거나 이럴 때는 행동으로 이것을 옮기게 되는 그런 전이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분노를 느끼게 되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시위를 하게 되는 행동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지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즘에 이제 뇌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뇌를 스캔해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발전이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이제 사이버 심리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인지전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의 인지전은 조금 더 이것보다는 무서운 형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뇌를 직접 공격하는 거죠. 예컨대 우리 군 지휘부나 군인들의 뇌파를 공격해서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혹은 단기 기억을 상실시키거나 장기 기억을 상실시키는 겁니다. 갑자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런 활동들도 앞으로 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가 결국은 뇌과학 이런 연구들과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인지전 연구와도 맞물리게 되는 것이죠. 중국을 비롯해서 미국, 유럽들이 모두 인지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이제 인지전이 개인 맞춤형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부분이에요. 인공지능이 인간에 대한 뇌 조종을 할 수 있을 부분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우리가 굉장히 폭력적이 되도록 특정 메시지를 우리 뇌에 주입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폭력적인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또 폭력을 행하기 쉬운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불확실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골라야 한다거나 여러분의 직업을 골라야 돼요. 그런데 확신할 수 없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고 이 직업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해지거든요. 그런데 불확실성도 문제인데 그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가득한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아주 많은 정보를 주어서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뇌과학에서도 연구가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확실한 그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쉽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이제 군 지휘부가 어떤 중요한 정책 결정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군 지휘부를 흔들기 위해서 가장 쉽게 인지전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은 여론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런 방법도 가능한 거죠. 우리의 군사안보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어떤 동맹국가의 관계를 이간질한다든지 관련이 된 어떤 음모론을 챗 GPT 등으로 소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군인을 공격한다고 칩시다. 군인의 경우에는 위계질서, 충성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거나 지휘부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이슈 하나만으로도 군인들의 어떤 연대의식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정신부장이 중요하죠. 제가 만약에 북한이라면 우리 군에 대해서 이런 인지전을 펼칠 것 같아요. 마약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약은 뇌를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약이라는 그 나쁜 것을 접할 수 있는 어떤 유흥가로 계속 그 사람을 유도해내는 그런 소셜미디어 콘텐츠들을 발신을 하는 그런 방식을 펼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는가,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이제 이 부분인데요. 먼저 국가는 이 정보의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인지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 올바른 정보들을 발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악의적인 정보들이 이 사이버 공간 안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이 자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적의 인공지능보다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앞에서도 우리 그 강연자분들이 모두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국가도 AI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선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AI에 대한 그 이제 AI가 기계 학습을 하는 그 데이터를 공격하는 그런 데이터 오염 공격도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사이버 안보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국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민간도 중요합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이버 심리전을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런 기업들이 그 러시아의 사이버 심리전 메시지들이 국제사회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이들이 이용하는 모든 그 소셜미디어 채널들, 뉴스미디어의 어떤 페이지들을 다 폐쇄를 해버렸거든요. 러시아의 메시지가 아무리 설득적이고 아무리 매력적이고 강력하다 해도 이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발신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심리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 기업이나 민간에서의 이런 그 IT 보안 회사라든지 플랫폼 기업들이 그 같은 국가랑 똑같은 안보관을 갖고 이런 부분에서도 역할을 취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국제협력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분야들을 연구를 디스인포메이션 캠페인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허위조작 정보 그 활동과 관련해서 많은 유사 입장국들에 해당되는 그런 국가의 대사관에서 저에게 이제 많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대응하자라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요청이고 동맹국들, 그다음에 우호국들, 유사 입장국들하고 같이 이런 허위조작 정보가 퍼지는 상황, 인지전에 대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내고 같이 연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외교부도 외교 전략 정보본부를 이제 6월 중에 만들게 되는데요. 그 인텔리전스의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외교부도 인지전과 관련된 대응에 함께 힘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부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의 강연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